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2008년 MBC 창사 47주년 특집 MBC FM4U에 한국 대중음악 시대를 걷다에서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대한민국의 발라드는 이영훈에 와서 문이 열리고 싱어송라이터의 세계, 창작과 작곡, 편곡의 세계로 발라드의 지평을 올린 사람은 유재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음유시인, 천재 싱어송라이터 유재하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하 씨는 1962년 6월 6일 경상북도 안동군 하회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내신 유성룡 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서 태어난 분은 좀 많으세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 배우 유시원 씨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큰 집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유시민 씨도 유성룡 씨의 후손 맞습니다. 그래서 유시원 씨나 유시민 씨는 14대 손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결로는 유재하 씨 어떤 유시원 씨가 조카뻘쯤 되죠. 자, 그리고 유재하 씨는 상당히 유복한 집안 태생이라고 합니다. 유재하 씨는 서울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1981년 한양대학교 음대 작곡가를 진학을 해서 순수음악을 전공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 과제로 제출하기 위해 작곡한 곡을 보고 교수님이 아무리 급해도 모차르트를 베껴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혼을 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82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잃어버린 우산으로 동상을 수상했던 우순실 씨, 이분이 대학 동기세요. 당시에는 순수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대중음악을 하면 퇴학을 당하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우순실 씨도 한양대를 졸업하지 못하셨지요. 결국은 추계대 국악과를 나오시게 됩니다. 유재하 씨는 대학 시절부터 대중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는데요. 작곡과 작사, 편곡 외에도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기타, 키보드 등 정말 여러 악기에 능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카메라에 절대 잡히지 않는 조건을 걸고 시작했다고 하지요. 이때 조용필 씨는 훗날 유재하 씨의 대표곡이 되기도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를 조용필 씨 7집 앨범에 사실 먼저 취입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7집이 발매되기 약 반년 전 1984년 11월이죠. 일본에서 발매된 조용필 씨의 아시아의 불꽃이라는 앨범에 사실 한국어 버전과 일본 버전이 두 가지가 거기서 이미 먼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유재하 씨의 곡 중에 최초로 레코딩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재하 씨는 조용필 씨 7집 발매 당시 1985년 위대한 탄생의 멤버였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유재하 씨의 어떤 이 재능을 꿰뚫어본 조용필 씨가 너 곡 좀 써봐라 라는 이야기에 유재하 씨가 어떤 감격해서 썼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위대한 탄생의 리더였던 베이시스트 송홍섭 씨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송홍섭 씨는 김현식 씨의 5집, 6집을 편곡하신 분이기도 하세요. 송홍섭 씨에 따르면 유재하 씨 집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재하 씨가 송홍섭 씨에게 자신의 노래를 조용필 씨가 부를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악보를 전해받은 조용필 씨가 곡에 관심을 가져 녹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유재하 씨가 조용필 씨에게 준 곡은 사랑하기 때문에와 우리들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재하 씨는 조용필 씨가 녹음한 사랑하기 때문에를 듣고는 본인이 생각한 곡과 정서가 맞지 않아 좀 아쉬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재하 씨는 한양대 졸업을 한 후에 1986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김현식 씨가 3집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형성했던 팀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니까 멤버는 4명인데요. 기타의 김종진, 드럼의 전태관, 베이스의 장기호, 키보드의 유재하 씨입니다. 유재하 씨의 계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디오스타 김현식 특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멤버들이 당시 3집을 준비 중이던 김현식 씨가
멤버들에게 곡 좀 써오라고 했고 유재하 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썼던 곡을 여러 곡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곡만 수록되게 되지요. 그 곡이 김현식 씨의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유재하 씨 1집에 수록되기도 하는 가리워진 길입니다. 그리고 유재하 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유재하 씨의 대타로 급히 영입한 분이 박성식 씨인데요. 이 박성식 씨가 김현식 씨 3집을 내놓을 때 내놓았던 희대의 명곡 비처럼 음악처럼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재하 씨가 밴드에서 나가고 난 뒤 김현식 씨와 유재하 씨는 여전히 술 친구로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죠. 훗날 김현식 씨는 유재하 씨 어떤 사후 추모 의미로 그대 내 품에를 김현식 4집에 수록하기도 합니다. 유재하, 이 시대의 가왕 조용필, 이 시대의 가객 김현식, 두 분 다 인정한 뛰어난 뮤지션. 두 분과 모두 함께 음악을 했고 두 분 모두에게 곡을 주었다. 위대한 탄생의 멤버였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였다는 것만으로도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그가 천재임을 이해할 수 없다면 천재들이 인정한 천재, 그러니 천재겠지.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고 싶었던 유재하 씨는 돈 800만 원을 들여서 자신이 모든 곡을 작곡, 작사, 편곡한 솔로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를 1987년 8월에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물론 800만 원이 앨범을 내기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의 가격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87년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 하니까요. 현재 짜장면 가격을 한 5,000원 정도로 잡는다면 6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악기 여러 개를 다루는 또는 작사, 작곡까지 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요. 하물며 그 당시에 노래하면서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앨범 컨셉까지 주위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힘든 작업을 25살에 해냈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드럼, 베이스와 오케스트라 반주를 제외하고는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등 스스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은 모두 자신이 맡아서 앨범을 만든 것이지요. 사실 이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여곡절이 좀 많은데요. 당시의 평론가들은 클래식과 가요를 접목한 유재하의 앨범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요. 이상한 노래 정도로 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TV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PD들에게 어떤 사전에 테스트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테스트에서도 가창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라디오를 통해 점점 인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문세 씨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한 주간의 신청 엽서와 방송 횟수를 집계해 가요 순위를 선정하는 별밤 차트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지난날이 기록적으로 장기간 1위를 질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유재하 씨 사망 직후에는 라디오에서 사랑하기 때문에와 지난날이 정말 많이 나왔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요. 생전에 큰 어떤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회의 인지도가 올라가며 뒤늦은 인기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하 씨는 무척 수줍어하는 조용한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좀 술이 좀 들어가면 말이 좀 많아지면서 쾌활해지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유재하 씨는 술을 마셨을 때 피아노가 있는 술집에 가면 끝도 없이 즉흥 연주를 계속했다라고도 합니다. 나중에는 주인들이 참지 못해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김현식의 소속사 사장이며 유재하 씨를 데뷔시킬 뻔했던 동아기획의 김영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재하 씨 성격을 개그맨에 비유할 정도로 밝고 쾌활한 타입이라고 소개하신 적도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이 처음 보면 바람둥이같이 보일 것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도 합니다. 한영애 씨는 유재하는 항상 대중음악인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다고 했고요. 어제 뭐 했냐라고 질문하셨더니 펠레터 답장 쓰느라고 밤 꼬박 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재하 씨는 쾌활하고 순진한 성격이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987년 10월 31일 저녁 웬일인지 잘 가지 않던 동창회에 가십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 새벽에 술에 취한 친구가 몰던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용산구 한남대교 근처 강변북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2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군 천주교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1988년 한 월간지의 인터뷰에서 유재하 씨 어머니는 아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연주하는 걸 시끄럽다고 꾸짖은 게 두고두고 한이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아들의 생전 음반 연주 사진을 방구석에 두고 마루 쳐다보고 계시던 유재하 씨의 아버님의 사진이 이 잡지를 보던 유재하 씨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고 김현식 씨가 가장 아끼던 후배 유재하 씨. 공교롭게도 유재하 씨가 사망한 지 정확히 3년 후 11월 1일 같은 날 김현식 씨가 사망합니다. 다음 시간은 유재하 씨의 노래, 유재하의 사람들, 유재하 씨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